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의 하모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 배웠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터미널 바처럼 이번 주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귀 쫑긋 세우시고 저와 함께 하모닉 이론 공부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꼭 반드시 버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손절, 칼같이 조금 잃을 수 있을 때 손절해서 큰 손실을 막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손절가 설정, 손절가 계획, 손절가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다 비슷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근데 손절하면 또 탁 치고 올라가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나 확률적인 얘기예요. 내가 손절을 해서 정말 큰 손실을 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손절을 했는데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베팅하는 순간에 내가 뭔가에 돈을 집어넣을 때 그때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잃었을 때는 조금 잃고 벌 때는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좋은 가격에 사야 좋은 주식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주식이 있어서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거 완전 고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가격이 아니죠. 지금 폭락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1년 넘게 2년 넘게 이렇게 가져가면 마음도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소액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는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은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을 때의 기쁨보다 손절을 필요할 때, 정말로 손실을 크게 볼 때의 그 고통이 그 기쁨의 몇 배나 더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고통을 느끼기 전에 뭔가 신호를 포착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위험함을 막고자, 그 고통을 막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절가 설정하는 이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손절가를 부르는 방법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탑 로스에서 앞 글자를 따서 S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설정할 때 손절가를 부르는 건 보통 스탑 로스의 줄임말은 SL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러 가봅시다. 하모닉 이론에서 손절을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나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4가지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4가지라는 얘기고, 이 손절가는 개개인마다 재량적으로 좀 개개인에 맞게끔, 스타일에 맞게끔, 그리고 투자하는 조건에 맞게끔, 아니면 금액에 맞추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설정의 필요성.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하이브 보통주 차트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딥크랩 패턴을 보고 반전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게 틀렸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게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때 이때 이거 왜지 하고 버텼다면 보통 이렇게 위반을 하면 패턴이 위반이 되고 무효화가 되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엄청 압력이 세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반전해야 될 자리에서 반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얘 반전 못했네. 그러면 이 회사의 악재들도 막 터지고 이제 뭐 뉴스가 나오겠죠. 보통 차트는 뉴스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는 더 느리기 때문이고 이미 수많은 루트를 거쳐 그 뉴스가 뇌기에까지 들어왔다면 그 뉴스는 굉장히 오래된 뉴스. 요즘 시대에서는 이미 다 선반영되고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을 때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정말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뭐 내부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뉴스를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항상 늦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경우에 아무튼 악재가 막 터지겠죠. 악재가 막 터지고 막 주가는 뚝뚝뚝 떨어지고 반전할 자리에서 반전을 하지 못했으면 이 매물대를 뚫는 순간 이 매물대를 뚫는다는 의미 자체 이 매물대를 뚫어야 내려가는데 그렇죠? 뚫어야. 이게 왜 매물대 구간이죠? 하모닉 패턴의 5개 점. 5개 점은 제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 자리예요. 지지와 저항 자리. 그러면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은 지지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지지를 했어야 하는 자리. 그럼 여기에 뭔가 지금 매물대도 있죠. 얘를 뚫으려면 하방으로 밀려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멘텀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힘이죠. 즉, 그런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얘기고 그 힘이 붙으면 우리가 차량을 움직일 때도 붕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뚫으려면 붕 하면서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치마도 뭐 옷도 우리가 이럴 때 올이 나갈 때 한 올 한 올 조금씩 남아다가 쭉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에 다다다다닥 하면서 실 매듭이 주르륵 풀리면서 이렇게 쭉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가 매듭이 막 따닥따닥하게 요런 식으로 매듭이 있었는데 요게 어디 하나가 풀리는데 그걸 확인한 순간 툭 잡아당기니까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위반하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힘이 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이론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패턴의 위반은 굉장히 약간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만큼 거의 다시 또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만큼이 다시 떨어지게 돼요.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ABC가 있었다. 그럼 이런 경우 마찬가지예요. ABC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뭐 ABC인 줄 알았어. 그렇죠? 여기까지가 ABC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약세 조정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세 조정장이 있어서 소폭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 했는데 이 밑으로 한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만큼이 내려왔는데 올라가고 뭔가 신호를 못 받는다. 그럼 여기서 한 배가 더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약간 ABC와 비슷한 거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뭔가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했어. 그럼 요거만큼 또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패턴까지 확인이 되었더라면 여기에서 얘가 위반하고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강하게 개파락을 뚝뚝뚝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에요, 이거는. 주식장이랑 코인장이랑 대표적인 차이가 있어요. 주식장. 대표적인 차이는 코인장이 24시간 열린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인장은 24시간 동안 열리니까 언제든지 나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24시간 내내 돈을 벌기는 너무 어렵죠. 어쨌든 24시간 열려 있다는 장이 그런 의미에서도 좋지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좋아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왜요? 장이 열리고 장이 마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이 마감하고 장이 열리고 하면서 갭상승 갭하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반하고 내려간다. 근데 내가 여기서 손절 못했어. 그러면 갑자기 대응 못하고 뚝 떨어진 계좌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주식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장이 마감하고 오픈하고 하면서 갭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갭을 예상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갭이 이미 발생해 버린 시점에서 내 계좌와 나는 마주할 수 있다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코인장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코인장은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장이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주식장이랑 코인장이랑 다른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코인장이 약간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에선 그래서 이 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이 막 이렇게 발생하면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이렇게 갈려버린 나의 시드 계좌와 마주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언제 올라가지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돼요. 얘가 다시 이 자리가 오기까지는 1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1년 걸려서 왔으니 다행인 거예요. 1년이 걸려도 오지 않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가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하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당연히 있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신이 아니니까요. 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손절가를 잡는 기준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손절가를 잡는 방법 4가지예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금액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한다. 나는 이 돈에서 얼마 이상 정도는 얼마까지 나는 잃고 싶어. 이런 계산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손절을 맞추셔도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매뉴얼 4가지예요. 그러니까 재량껏 그리고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는 하모닉의 구성 요소인 X, A, B, C, D 점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되돌림 패턴에서 굉장히 이런 기준이 많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이시는 배 패턴 그리고 618과 786을 갖는 가틀리 패턴 이런 경우에서는 X, A, B, C, D 중에 이 X점을 손절가로 정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면 그게 어느 뜻이냐면 우리가 다우 이론이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고점 저점을 계속 높이느냐, 계속 낮추느냐 그걸 가지고 추세를 판별하는 거죠. 계단을 한 계단씩 차곡차곡 내려갔다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X점을 잡는 기준은 바로 이거죠. 내가 여기서 하락의 베팅을 하는데 하락을 하려면 고점을 높이면 안 된다. 고점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이전 고점인 X점에 바로 손절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리는 그런 바탕이고 대표적으로 되돌림 패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확장 패턴에서는 D점을 사용합니다. D점. 확장 패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 패턴에 다음 피보나치 랩에 조금 더 여유를 준다라고 했을 때 확장 패턴이 굉장히 다음 범위까지가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캔들 터미널 파가 완료가 되었을 때 나는 여기가 이 D점이 패턴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패턴의 완료 지점인 D점 바로 위에다가 스탑을 거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언제나 손실을 또 적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2번, 3번, 4번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손실을 봐야 할 것인지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모닉의 구성요조 D점에다가 손절가를 잡는 D점보다 살짝 위 정도의 손절가를 두는 이런 전략이 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도 또 조금 달라요. 가틀리 패턴이 만약에 D점이 0.786이라고 했을 때 0.786의 다음은 886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피보나치가 886인데 여기에서 786 이런 데 걸지 않고 1에다 걸게 되는 거잖아요. X점에다 거는 거는. 그래서 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고점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이죠. 고점 또는 이전 저점이 되겠죠. 첫 번째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스탑 설정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또 딱히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피보나치 비율 한 개나 두 개 뒤에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차트에다가 피보나치 비율을 함께 재어왔어요.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는요. 이 구간이 지금 1.618 피보나치 비율 구간입니다. 1.618을 스탑으로 잡아도 되지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나는 왜냐하면 얘가 약간 찍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르게 빨리 진입을 하길 원하신다면 보통은 이 내가 패턴 완료라고 생각했던 그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기준이 명확하고 타이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좋은 극점을 잡기에는 좀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굉장히 일찍 진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약간 치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긴 할 건데 일단 스탑이 너무 조금 치고 다시 내려가면 스탑 헌팅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전략을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1.618이라면 그 위의 피보나치인 이 정도의 스탑을 거는 그런 방법입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예시도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는 확장 패턴이 아닌 되돌림 패턴에서 어떻게 또 구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 패턴이라고 하면 0.886짜리를 예상 반전 영역으로 계획을 세워놓고는 합니다. 우리가 왼쪽의 이 확장 패턴에서는 피보나치 한 개 뒤를 세웠다면 되돌림 패턴에서는 보통 2개 정도를 세워요. 예를 들면 886이면 1이 아닌 1.13보다 조금 크게 이게 1보다 1.13이 좀 더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손절가 기준이에요. 마치 가틀리 패턴이 0.786 다음이 아닌 886이 아닌 1
1을 손절가로 조금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돌림 패턴들은 기본적인 이런 지침으로는 피보나치 2개 정도를 사용하고 확장 패턴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비율 1개 정도를 여유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배 패턴도 피보나치 비율 1개나 2개 둘 다 할 수도 있죠. X점의 손절을 잡았다면요. 그런데 피보나치 비율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지침에 의하면 피보나치 2개인 1.13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마다 조금 다르고 벌써 1번, 2번만 해도 그럼 뭐야 손절을 하는데 1에도 해도 되고 1.13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피보나치 1개와 2개 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마존 차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해 봤던 그런 되돌림 패턴을 가지고 한번 손절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그어놨어요. 여기 우측에 피보나치 비율 보이시나요? 여기 0.886짜리가 지금 노란색 박스 하단이고 상단이 1.13짜리입니다. 배 패턴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패턴 완료 지점이 여기라고 보았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어놓은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터미널 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얘가 886에 거의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다음 봉에서 이렇게 세우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캔들바에서 이게 좀 더 반전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패턴 완료를 여기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얘를 지금 X점에 맞춰서 1에 맞춰서 손절가를 정해볼 수도 있겠죠. 얘가 분명히 그 1을 가지고도 뭔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0.886 바로 위에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약간 치고 다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미널 바 이후에 여기에서 머무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난 좀 막고 싶다 하면 1 또는 1.13 정도에서 스탑을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한번 몇 % 손실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0.886에서 1.13까지 버티다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약 8% 이상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트인 경우는 아마존 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향하는 차트의 빅테크,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하면 이 886과 1.13의 레인지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품군의 특성에 따라서 좀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레리 페사벤토의 책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어떻게 스탑 로스를 이용해서 손절을 잡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입니다. 여기에서 스탑을 어디에 걸었냐 보면 얘는 나비 패턴이에요. 지금 1.27의 자리에 있거든요. 이 D점이 1.27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스탑을 1.618에 걸었습니다. 원래 나비 패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1.618 나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1.618 자리를 스탑로스 자리로 간혹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나비 패턴,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랩 패턴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랩 패턴과 나비 패턴을 또 구분 지으면서 1.618과 1.27을 또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비 패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보나치 비율을 하면 역시나 확장 패턴이니까 피보나치 비율 한 개 뒤 1.414보다 조금 크게를 보통 정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과거의 나비 패턴이 1.618이어서 그런지 1.618에서 나비 패턴이 반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만약에 내가 1.14까지 버텼다. 그러면 1.618도 한번 기다려볼까? 좀 버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어쩔 때는 1.27에서 좀 짧게 끝내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드렸는데 패턴 위반이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손절가를 거는 이유가 뭐죠? 손절가를 거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반전을 생각했지만 반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고 패턴이라는 것, 언제나 차트 흐름상 과거의 역사를 보고 이걸 토대로 생각한 미래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분법적인 사고를 피하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를 해야 해요. 그래서 패턴이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패턴이 성공했느냐, 그리고 성공의 반대말은 뭐죠? 성공과 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성공과 실패.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이 하모닉 패턴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 이 미국 시장에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말은 패턴이 있을 때 패턴이 무효화됐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성공 또는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패 뭐죠? fail이죠, fail. 그러면 패턴 fail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패턴 fail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패턴이 invalidate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ed를 붙일 수 있죠, 과거니까. 그래서 invalidation.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무효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턴 fail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고 무효화를 뜻하는 invalidate, invalidation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패턴이 뭐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냐면 패턴이 있잖아요. 하모닉 패턴. 그렇죠? 이 패턴은 식별의 영역이요. 이거 패턴 아닙니까? 야, 여기서 패턴 이거 배 패턴 아닌 거 아니에요? 배 패턴에서 반전 안 했어. 그러면 배 패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엔 보통 다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패턴 성공 아니면 패턴 실패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패턴은 식별의 영역이고 이거는 왁구가 구조가 규격에 맞으면 얘는 패턴인 거예요. 이 패턴을 놓고 우리는 이 패턴이 잘 반전할 것이냐 아니면 무효화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모닉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나왔을 때 패턴 실패예요? 패턴 성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부르기 쉬우니까 성공의 반대말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라는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패턴 실패가 아닌 원래는 이 패턴이 무효화되는 전략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중요한 개념이 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설정하는 4가지 전략 중에 3번과 4번 이 2가지가 이 무효화 전략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략 2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스카카니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고안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전략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말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째 시작할게요. 터미널 바를 기준으로 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터미널 바에 대해서 배웠어요. 터미널 바는 뭐죠? 패턴의 성공 또는 실패를 가로짓는 어떤 기준, 측정의 기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손절가 전략을 당연히 세워볼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 터미널 바 몸통을 가지고 아니면 꼬리까지 이 터미널 바의 크기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생각하고 정하는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효화 전략이죠. 그렇죠? 무효화 전략. 그것은 뭐냐면요.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용해요. 근데 피보나치 되돌림 툴로 되돌림을 재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잽니다. 확장. 1.13에서 1.618 확장 구간을 최대 허용치로 두는 거예요. 확장 구간의 가격대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을 최대 허용치로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시 살펴볼게요. 이 예시로 보았을 때 얘가 이 터미널 바예요. 지금 이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막대이고요. 여기에서 이 캔들이 앞에 긴 음봉보다는 여기가 좀 더 반전 신호에 가까운 캔들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터미널 바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후로 1개, 2개, 3개가 너무나 잘 반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포지션 들어가는 즉시 이미 우리의 손실 계획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요 스탑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얘가 이미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사고 났을 때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늑장 대응. 늑장 대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 진입하는 동시에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고, 들어가는 상품군의 위험성에 따라서 더욱더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터미널 바를 기준으로 얘가 이만큼이 0부터 1이다 라고 두는 거예요. 이 터미널 바의 크기를. 그래서 이 크기를 두고 이거의 1.13은 최소한의 기준, 그리고 최대는 1.618의 크기이다로 한번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시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예시로 사용했던 바로 이 차트이고요. S&P ETF, 500 ETF 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반전을 또 잘 했어요. 반전을 잘 했고, 여기에서 이제 측정을 해 봤는데요. 피보나치 이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확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미니멈은 1.13 구간,
1.13 구간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도 나는 좀 넉넉하게 보고 싶어. 왜냐하면 얘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고 스타번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낚이고 싶진 않아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부터 1.618까지의 구간은 이제 한 마이너스 4.82 구간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차트에서도 우리가 한번 직접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차트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터미널 바가 예쁘게 잘 형성이 되었죠.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터미널 바를 기점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삐져나왔네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재고 싶다 그러면 자석을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자석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PRG,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 예상 영역이죠. 거기서부터 HOP, 하모닉 최적의 가격이라 불리우는 최대 허용치, 이 홉까지의 거리를 더블링하는 방법이에요. 더블링. 이걸 2배, 한국말로 하면 2배인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영어로 더블링이라고 부릅니다. 더블링. 2배가 되었다. 2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래서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더블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X점에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1개에서 또는 2개에 손절하는 방법, 그 다음 터미널 바에서 손절하는 방법, 이거보다는 다소 조금 더 멀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886이고 여기가 1.13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요거보다 크게 요 지점이 이제 홉 레벨인데 여기에서 이만큼을 다시 곱하기 2, 다시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효화 지점이다. 무효화 지점이 되는 자리이고 패턴이 무효화된 지점에서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근데 여기에서 좀 상당히 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2배 재는 지점은 지금 여기가 벌써 여기가 39불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 밑에가 벌써 32불 정도예요. 그러면 30불에서 40불 정도라고 봤을 때 굉장히 손실 비율이 좀 폭이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전략은 패턴의 무효화를 판별하는 전략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손절 범위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 또 대표적인 무효화 전략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손절가를 정하는 방법, 오늘 저와 4가지를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모닉의 5개의 점을 기준으로 한다. X점에 맞춰서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D점에 맞게 손절하는 방법. 그럴 때 이 D점이 캔들이 마무리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얘네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D점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위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상태이다. 지금 얘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 꼬리 끝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얘는 이게 지금 얘가 한 번 더 올라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캔들이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D점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그 D점을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마감 시간을 보겠죠. 이 캔들이 완성되기에 마감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걸 계산해 보고 이대로 하면 좀 뭔가 밀리는데 이러면서 이 안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단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을 판단할 때는 뭐 다른 보조 지표라든지 다른 근거가 또 동반되기도 하겠죠. 뭐 RSI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미리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보나치 비율 1개나 2개고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돌림 패턴은 피보나치 2개, 확장 패턴은 피보나치 1개 정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여기 2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넓은 레인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무효화 전략이고 1.13에서 1.618이 되는 지점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다른 기준과 또 겹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이런 기준들과도 분명히 공통이 되는 라인일 거예요. 1.13에서 1.618 사이가 보통 그렇고 1.618짜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두었을 때 그리고 좀 더 넓게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인지가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패턴 무효화 전략의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무효화되려면 꽤 넓은 범위를 두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치고 올라가야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유연함은 갖춰야 되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근데 이 패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랑 내 시드의 손실금이 얼마냐인 것은 상품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나 기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소 넓은 거리일 수 있다. 그렇지만 꼭 이 더블링 전략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출렁였어요. 비트코인이 장기간의 차트로는 굉장히 큰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이전에 약간의 아주 작은 하락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비 패턴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홉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확장 툴을 이제 켜곤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1.27 구간에서 정확히 내려오는 듯 했어요. 그쵸? 정확히 내려오는 듯 했으나 여기에서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이죠.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데도 참 신기한 것은 항상 피보나치 비율에 맞게끔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매매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피보나치가 매뉴얼이 입력된 애들이 이런 규칙을 따르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출렁일 때도 참 신기하게도 자기 멋대로 출렁이는 게 아니라 피보나치 비율에 맞춰서 출렁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비 패턴 같은 경우가 이 홉 레벨이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잘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 1.414보다 조금 크게가 바로 이 홈 레벨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비 패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14를 확인하고 저항받고 재차 떨어지죠. 그럼 이럴 때는 아직 패턴이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 이 나비 패턴은 유효한 거예요. 나비 패턴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측정 기준에 맞게 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조금 올라갔지만 홉 레벨에서 걸리고 다시 내려와서 타겟 목표가까지 잘 도달한 상태입니다. 반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반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반전에 반응이 있을 자리에서 뭔가 기술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우에서 내가 1.27에서 뭔가 해서 여기 수익 좀 보내 했을 경우에 여기서 한번 익절이 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정한 손절가에 따라서 홈레벨 위에다 나는 손절가를 걸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한 요까지를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왔겠죠. 그래서 홈 레벨이 굉장히 의미 있게 표현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손절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손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손절을 할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략을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을 했을 때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손절의 전략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손절을 꼭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모닉 이론에서 이런 손절가의 메뉴 또한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전략을 꼭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